그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산에게 2급, 분계연습기는 전산에게 2급이 있고 전산에게 1급이 있어요. 지금 전산에게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35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이 전산에게 2급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계연습기에 들어가 있는 분계 유형이 지문이 357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전산에게 1급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면 284개를 찍혀요. 284개. 그러면 전산에게 1급은 여기서 이 분계 연습기를 가지고 284개의 분계를 우리가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 합쳐가지고 1, 2급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400, 한 500개, 500개가 600개 가까이 되겠네요. 600개 정도의 분계를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산에게 2급, 그렇죠. 2급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보는데, 먼저 우리가 몇 개의 분계의 사례를 분계 연습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몇 개의 우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6번 문제를 한번 제가 봤는데, 우리가 분계는 전산에게 10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연습을 해봤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품 매출이에요. 10가지라는 게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상품 매출, 상품 매입, 대금 회수, 대금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고정자산 매각, 그 다음에 금융거래, 경비거래, 그 다음에 기타거래, 결산거래, 이렇게 10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상품의 여기는 뭡니까? 상품의 매출이에요, 여기죠. 그리고 상품 매출도 다시 한 7, 8가지로 되어 있었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예금으로 받은 경우, 뭐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경우, 당좌예금으로 받은 경우, 또 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외상인 경우, 뭐 짬뽕된 경우, 여러 가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여기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다음에 이제 뭐 당좌예금으로 이제 받은 경우도 요게 지금. 지문을 보면 나와 있죠. 12월 29일에 상품 100만 원을 만원 유통에 판매하고 당좌예금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원래 이 지문을 보고 우리가 요 밑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일단 이 분계를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일단 우리가 뭐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먼저 들어온 게 증가가 이제 당좌예금 증가됐죠. 당좌예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돼요? 합계자산 시산표 왼쪽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변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밑에 보니까 여기 1번은 차변, 2번은 대변 해놨네요. 그러니까 1번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차변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에서는 원래 F2 이제 계정 과목을 우리가 이제 이제 아직 안 달아놨는데 이제 달 거예요. 우리 이제 세무사랑에, 여기 달려있네. 여기 당좌예금 달려있구나, 여기. 벌써 해놨네. 당좌예금이 이제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좌예금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치는데 102번이네요. 102번을 치면 당좌예금이 이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는 우리가 이제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생략을 하고 차변에 1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차변 계정 과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 그러면 대변은 2번, 4번이니까 4번이 대변인가요? 4번이 아니네요. 4번이 아니고 아마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그렇죠? 대변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F2를 눌러보면 상품 매출은 401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401번.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마 잘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생략하고, 대변에 이제 우리가 100만 원 입력을 이렇게 하거든요. 100만 원 입력을 하고 이제 엔터키를 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를 지문을 보고 우리가 밑에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만약 이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힌트 보기를 합니다. 힌트 보기를. 그렇죠? 힌트 보기를 하는데 힌트 보기는 우리가 이 지문을 가지고 이 입력을 할 때 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자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지문을 보고 그대로 지문을 보고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은 경우에는 힌트 보기를 누르는 거예요. 힌트 보기를. 또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 해설 같은 것도 이렇게 눌러주면 요 분계에 그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 이렇게 좀 뜨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힌트 보기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이제 분계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 힌트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요 분계에 대한 힌트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보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갖고.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차변에 이제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넣고, 외상으로 이제 매출을 했으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늘겠네요.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고. 그렇죠. 외상 매출금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래처를 드래그해서 약수유통에다 넣고요. 이 드래그 하고 나면 이게 색깔이 변하죠. 그럼 나머지 이제 드래그 안 한 거에, 이제 색깔 안 변한 거에서 우리가 찾아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금액은 우리가 60만 원이니까 이렇게 60만 원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 밑에 거에는 또 다시 이제 대변이니까 대변에다 넣고, 상품 매출 대변에 넣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대변에 60만 원 넣고, 정답 보기를 눌러보면, 그렇죠. 모든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만약 틀렸다고 이제 워닝이 나오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입력 검증기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이 지문을 보고 이 밑에 있는 분계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데 잘 내가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개정 과목 해설도 좀 보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힌트 보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보기도 보고, 동영상 보기도 보고, 맨 마지막에 정답 보기를 확인해서 이 분계에 대해서,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콘텐츠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분계 연습의 목적은 이 지문을 보고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걸 보고 밑에다가 바로 이 분계 차변 대변을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죠.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반 접표 입력에다가 바로 지문을 갖고 이제 바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분계 연습기로다가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일반 접표 입력을 푸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연필로다가 분계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문을 보고 바로 이렇게 칸에다 입력을 못하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연필로다가 차변 그래서 개정 과목 금액 이렇게 대변 또 개정 과목 금액 이렇게 쓰고 그걸 보고 일반 접표에 입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암만 해도 이제 그게 좀 숙달이도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일 처음에 그 회계를 배우고 분계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분계를, 그렇죠. 그것도 여러 가지, 10가지 유형의 분계를 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도와주자.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힌트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떴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뭔가 한번 이 힌트를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민환산업에 상품 1,000만 원에 판매했죠. 그리고 대금은 전액 동전 발행 받으러으로 받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개념 과목을 잘 모르면은 요 힌트에 나와 있는 개념 과목을 보고, 어떤 개념 과목을 넣으면 좋을 것인가. 를 이렇게 판단해보면 나오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차변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은 우리가 받으러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으러음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제 민환산업인데 이렇게 민환산업을 집어넣고,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1,000만 원 집어넣고, 대변은 또 다시 들어가서 대변 넣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렇게 넣고, 이게 1,000만 원이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착각을 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변에 차변을 같이 이렇게 잘못 입력을 했다고 치죠. 그 정답 보면 이렇게, 여기에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해준다는 얘기는 이걸 다시 한번 봐라 그 얘기예요. 한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대변인데 차변으로 잘못 입력이 됐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대변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정답 보기를 하면 그렇죠. 이게 정답이 맞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는 빨간 걸로 표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가지고 다시금 그걸 갖다 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게 좀 복잡하네요. 요게 좀, 여기 보니까 1, 2, 3, 4, 5의 거래가 섞인 경우 돼 있네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상품 매출할 때 현금이냐 외상이냐 뭐 예금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섞여 있죠, 지금. 거기다 운반비까지 나왔어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가지고 이 밑에다가 그냥 딱 기계적으로 따다닥 분개를 하면 오케이. 아주 그냥 이게 마스터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분개할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계정가격 해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현금도 나와 있고 뭐 외상 매출금도 나와 있고 당좌 예금도 나와 있고 상품 매출도 나와 있고 운반비도 나와 있구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운반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재고 자산의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상품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 운반비 계정을 처리하고 상품 매입에 관련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뭐 쥐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과목 해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드럼도 마찬가지죠. 바드럼에 대한 해설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 쫙 입력하면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힌트 보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많이 떠 있죠.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학번이 차변에 뭐뭐 있겠어요? 일단 상품 대변에 상품 300원 매출한 건 알겠고 대금 중 50만 원을 약소금으로 받고 약소금은 뭘까? 개념 과목이 쭉 보니까 약소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없지만 받으러옴이라고 있네. 약소금은 이게 받은 경우엔 받으러옴이고 그렇죠. 지급한 경우 약소금은 지급한 경우 지급어음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차변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죠. 받으러옴을 빨리 끌어다 놓는 거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금액은 이제 얼마예요? 이게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50만 원을 찾아보니까 여기 50만 원이 있네. 이렇게 갖다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또 외상으로 또 이게 있잖아요. 잔액인데 잔액이야. 잔액은 외상인데 350만 원 매출해서 50만 원이 약소금이고 잔액은 외상이니까 잔액이라는 게 300만 원이네 이게. 근데 이것도 300만 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차변에다가 하나를 더 넣고 외상 매출금을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돼요? 그 금액이 보니까 350짜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예,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여기에. 왜냐면 350 중에서 50만 원을 약속으로 받고 잔액이니까. 그럼 350에서 50만 원 빼면 300만 원이니까 요거네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운반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상품 그 해설에도 봤지만 매출 해설에도 봤지만 운반비가 매출할 때는 운반비고 매입할 때는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운반비 또 개념 과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그것도 차변이 또 하나 남아 있네 여기. 아직 색깔 안 칠해져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변이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뭐야 여기 운반비네 개념 과목 이렇게 운반비 있고. 그렇죠? 금액은 얼마죠? 15,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15,000원 이렇게 갖다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상품 매출 350만 원 상품 매출이니까 여기 매출이잖아요. 대변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갖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또 상품 매출을 갖다 끌고 상품 매출은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0만 원을 대변에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게 운반비 현금으로 내보냈으니까 다시 대변에 이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계절가공 현금, 그렇죠? 그 다음에 15,000원 이렇게 대변에 다 넣었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는 게, 이게 보니까 거래처를 내가 안 넣었구나, 두 개 다, 거래처를. 그렇죠? 거래처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받은 놈도 거래처 관리해줘야 되니까 이게 넣어줘야 되고, 그렇죠? 외상용식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러면 이 분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복잡해, 너무.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동영상 강좌를 한번 보자.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켜본다, 이거죠. 그럼 동영상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보시죠, 뭐. 연화상사에 상품 35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분 50만원을 약속금 3개월 후 만기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자. 또한 당정부담 운반비 15,000원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다. 자, 이 운반비 문제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조금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개월 후 만기라고 돼 있죠. 이거 3개월 후 만기 왜 표시했을까요? 그렇죠. 요게 만약에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되죠? 기간이 길면, 그렇죠. 그냥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장기성 받으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3개월이니까 짧잖아요. 그죠? 짧으니까 그냥 받으려고 쓰려면 됩니다. 괜히 이제 뭐, 3개월은 만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한정이 있나 해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반비. 자, 다시 한번. 운반비는 어떻게 한다? 내가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상품 매입원가에다가 포함시켜라. 그렇죠.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운반비. 이거 비용으로 말하는 거죠.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매출할 때 자체가 운반비니까 분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현금으로 주고 차례 운반비고 대변 현금으로 15,000원 분기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매출한 거는 상품 매출 350원 대변에 하고, 그 다음에 50만원은 받으러, 그 다음에 300만원 잔액이죠. 그럼 300만원 외상 300만원 이렇게 분기가 되겠네요. 한번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운반비 15,000원 받으러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봤죠? 이 모든 분계 연습기의 각 연습기 문제들에는 이와 같이 그 분계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다 이렇게 연동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 연습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아마 동영상을 보는 것이 가장 아마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 딱 잘라가지고 전부 다 분계가 좀 돼 있어요. 분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분계 연습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분계 연습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이 분계 연습기 기왕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분계 연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산회계 2급에서 좀 이렇게 풀리기 쉽고 혼동하기 쉬운 거,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 분계 연습기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번호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전부 다 할 수, 357문제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문제를 위주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풀이 형식으로 해서 좀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이 보는 거는 년하고 월일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월에서 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변경한 거예요. 이 입력 방식을. 입력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은 원래는 연월일만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월부터 월까지 하면 이 화면에서 1년치를 다 입력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전표 매수가 몇 장 안 되고, 그 다음에 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 8문제 중에서 월이 막 바뀐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안 하면은 불편해요.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월치고 또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아예 여기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년치를 다 입력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여기다 월일을 치는 게 필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월이. 요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요 변경에서도 변경이 되지만 여기 일괄삭제 및 기타라는 데 보면 여기 보면 일괄삭제 및 기타에 보면 그 6번째인가요? 6번째 입력 방식이라고 있어요. 입력 방식. 입력 방식을 누르면은 어떻게 입력하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매 한 달씩 하겠냐? 아니면은 1년 몇 달부터 몇 월까지, 예를 들면 뭐 분기별로도 가능하죠. 1월부터 3월까지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하고 들어오면 화면이 바뀌어요. 예, 화면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이건 지금. 예,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거 무슨 화면이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이렇게 책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잖아요. 이 화면에다가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입력 검증기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검증기는 여기 F3, 요 F3을 누릅니다. F3을 클릭을 하면 이게 문제가 뜹니다. 여기 보면 붕괴 뽀개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정별 입력, 실전 학습 기출문제 이렇게 영역이 달라요. 계정별 입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한 2개가 있고요. 실전 학습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붕괴 뽀개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붕괴 뽀개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그 상품 매출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떠요. 이게 문제가 쭉 뜹니다. 이게 문제가. 이 지문은 책에 있는 지문을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저희 진명에 있는 그 붕괴 뽀개기에 있는 책 지문을 순서대로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또 책을 보고 또 이렇게 화면 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이 지문을 보면서 그렇죠? 이 지문을 보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4월 2일 강원상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상품 대금으로 현금 250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건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죠.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분계를 약식으로 하려 그러면은 이제 분계 메모기를 또 띄워야 돼요. 또 띄우는데 분계 메모기는 어떻게 띄우냐면 이 바를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F1을 누르면은 이렇게 우측에 전표 메모장이 뜹니다. 이렇게. 메모장이 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는 대로 이걸 보고 그렇죠? 이걸 보고 그냥 약식으로 차변대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차변대변 그대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걸 보고 요걸 바로 가도 되고 그렇죠? 요게 좀 바로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여기다 이걸 보고 여기다가 약식으로 차변대변 해놓은 다음에 이걸 보고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구현해 놓은 거예요. 뭐 달리 뭐 별 창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있잖아요.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월일을 치고 구분인데 이 구분이 가장 문제예요. 구분이.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까요? 4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일단 월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를 다 입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년치를 다 입력하는 걸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하겠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4월이잖아요. 여기 그럼 4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일을 치는 거죠. 이렇게 2일을 치고 이제 구분에 딱 오면 요 밑에 보면은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차, 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분의 번호를 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걸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전액 250만 원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입금 거래예요, 사실은. 이게 돈이 들어오는 입금 거래입니다. 입금 거래. 그러니까 출금이냐 입금이냐 써버리면 분계는 한 줄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분계는 한 줄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입금은 차변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입금이라는 것 자체가 차변에 들어왔으니까 현금은 붕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차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 과목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대변 과목만. 그래서 입출금 전표는 한 줄로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입출금을 써서 하는 경우하고 차대변을 쓰는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입금을 먼저 쓰면 2번을 쓰는 거죠. 입금을. 그렇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이제 상품 매출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금액에 와가지고 이게 250만 원이니까,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줄로 붕괴가 다 됐잖아. 여기 보면 여기 차변에, 여기 붕괴됐잖아요. 여기 차변에 상품 매출, 대변에 상품 매출 250만 원, 차변에 현금 250만 원. 이게 붕괴가 끝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입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현금이 차변으로 디폴트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변 계정 과목을 여기 쳐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액 현금, 전액 출금 거래를 가지고 입금 거래 한 줄로 기록할 거냐, 입출금 거래 한 줄로 기록할 거냐, 아니면 귀찮게 두 줄로 기록할 거냐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예. 이게 편리하긴 하겠죠. 이렇게 입금이냐 출금이냐를 따져가지고 한 줄만 하면 두 줄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게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야, 나는 뭐 이거 뭐 입금 출금이다, 뭐 차변 대변이다, 이 네 개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입출금을 잊어버리고 나는 차변 대변만 가지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입금이 아니죠. 입금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대변이, 상품 매출이면 이제 대변이 되는 거죠. 대변이 상품 매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차변 먼저 할까요? 차변이다 그러면 이거 상품 매출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차대변으로 입력하면 이건 자기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상품 매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101번 현금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더 입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대차 차익이 지금 생겨 있으니까. 4월 2일 이제 그냥 이거는 엔터 치면 되니까, 위에 거 그대로 따라오면 되니까, 이건 대변을 쳐야 되겠죠? 그 4번 대변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변 계정 과목을 또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401번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차변이 맞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 하나의 거래를 차대변을 쓰면 두 줄로 되고 입출금으로 하면 한 줄로 입력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입출금 거래가 많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입출금 거래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차대변으로 다 이렇게 붕괴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왜 우리가 입출금을 나눠놨냐면 회사에서는 현찰 들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입출금은 전표도 따로 쓰고 입출금 거래는 따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금 거래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입력을 무조건 해야 되죠. 여기. 원래 4자리인데 사실은 3자리예요. 3자리고 이 한 자리는 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하나 있는 거지. 계정 과목 코드는 요 뒤에 3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101번이 현금이다. 만약 102번이 당조예금이다. 뭐 103번은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3자리 코드에 대한 계정 과목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도움 코드를 누르면 되겠죠. F2 도움 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도움 키를 눌러가지고 여기 와갔을 때 도움 키를 누르면은 이제 이 계정 과목 코드 도움이 쳐지고 여기서 계정 과목 치면은 그게 다 이제 치는 대로 이제 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으로 시작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가 또 문제인데, 이 거래처가. 여러분들이 이 거래처 코드를 갖다가 왜 입력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먼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게 이 거래처 원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은 왜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이 거래처 원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외상매입금 같은 소위 말하자면은 이런 임명계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잔액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잔액을 못 뽑아냅니다. 잔액 뽑으려면 1년치를 전부 다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이제 잔액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수기로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큰 이런 아주 큰 종이, 이만한 종이를 갖다 놓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먼저 놓고 그 거래처별로다가 전부 다 T자를 그려놓고 말이죠. 그 다음 완자 도장이 있어요, 완자 도장. 완자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하고 회수된 거를 갖다가 금액을 다 적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잔액이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 발생했을 때 수금이 정확히 1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발생, 100만 원 소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외상매출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잘라서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서 입력할 때 코드까지 걸어주면 이 거래가 그렇죠. 이 거래처 코드 걸려있는 것만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으로 가가지고 인명별로, 계정별로, 그 상호별로 관리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래처 잔액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떨 때 거래처 코드를 넣어줍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거래처 코드의 대표적인 거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처 코드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 계정들도 거래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은행이 보통 통장이 보통 한 개가 아니잖아요. 은행도 여러 개고, 또 한 은행에서도 보면 뭐 보통예금, 뭐 당좌예금, 뭐 정기적금, 정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그 잔액이 나오거든요. 자, 보통예금이 연말에 우리 회사에 뭐 1억이다. 그러면 보통예금 1억, 그러면 그 정보가 과연 유용한 정보가 되겠어요? 보통예금 1억, 보통예금 1억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 얼마, 이렇게 딱 표시가 돼야 돼요. 실제로. 부속명세서에. 그러니까, 은행인 경우에, 은행 계정인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는 게 맞다. 다만, 이 시험에서 거래처 코드, 은행 계정인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거래처 코드를 별로 이렇게 잘 안 걸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미수금, 미지급금, 받으러옴, 지급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안 걸어주면 감점이 돼요, 감점. 이 일반 전표에서 이게 원래 뭐 계정 과목 같은 거나 이렇게 구분 같은 거 틀리면요, 전체가 다 3점이 다 날아가 버려요. 금액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거래처만큼은 틀리거나 안 걸으면은 전체 그 3점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분 점수를 줘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분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부분 점수 주니까, 틀려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거래처 코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걸어줘야 됩니다. 거래처명도 걸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입력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요가 있어요, 적요. 이 적요는 보면, 이 적요 코드에 보면 밑에 보세요. 적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적요가 나오는데, 이게 적요가, 지금은 이게 대체 차변대변이니까 이게 대체 적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대체 적요가. 요 중에서 하나 골라서 번호를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 만약 코드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대체거래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없는 건데 사실은 만약 입금으로 한다 그러면은, 입금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 아마 현금 적요가 뜰 겁니다, 현금 적요가. 어쨌든, 적요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적요 입력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하나는 뭐냐면, 물론 2급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산회계 2급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적요를 안 걸어주면 틀려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타계정 대체는 적요가 8번에 들어가 있어요. 8번에. 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8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8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에서 적요를 어떻게 입력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요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적요를.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적요는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서나 이 전산세무회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적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적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실기시험은 아니지만 이론 쪽에 가보면은 이 문제 출제 유형이 이론에서 분계식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주고, 그렇죠. 그 지문을 주고 이 분계가 맞는 것을 골라라. 1, 2, 3, 4번.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문을 주고 나서 T계정으로 잘 돼 있는 거를 한번 골라봐라. 그렇죠? T계정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라. 이런 경우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지문을 주면서 다음에 그 거래 판례서의 증감사항하고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것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그 조합이 어떤 게 맞느냐 사지수다 골라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나와요. 분계를 알려주고, 분계를 보여주고, 이 분계가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내용. 그게 바로 이 적요예요. 이 적요. 그렇죠. 그 분계를 보고, 그렇죠. 이 적요를 추정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이론 시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요를 여러분들이 결코 무시해서는 사실 안 돼요. 안 되지만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적요는 입력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다만 타계정 대체인 경우는 8번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적요를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적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초등록에서 초기 등록의 문제가 이제 2급에서 보면 3문제가 나오는데 초기 등록이 3문제가 나와요. 일단 회사 등록이 거의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중에서 하나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거래처 등록이나 초기 이월. 그 다음에 계정과목하고 적요 등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그때도 적요를 등록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적요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하거나 또는 고쳐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적요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반 전표에서는 적요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이 요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요. 여기 보면 자기압 수표로 받은 걸로 되어 있는 문제가 경주상사의 상품을 9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제1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거래예요, 이게? 이게 현금 거래죠.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압 수표, 현금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 한번 분계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10월 3일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 10월을 치고, 10월 3일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입금 거래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입금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입금 거래를 친단 말이에요. 이때는 현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입금 거래이긴 하지만, 입금 거래가 상대변, 저쪽 반대편 계정 과목을 쳐야 되니까, 이거 401번을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이래야지 분계가 되는 거니까. 거래처는 이제 없고 생략을 하고, 거래처의 매출을 위해서는 쓰질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금액을 900만원이잖아요. 그죠? 900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적요를 한번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적요가. 그렇죠? 상품 매출 적요가 나오고, 그렇죠? 적요가 나오고, 여기에 금액이 우리가 900만원을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입력을 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분계가 다 된 거잖아요, 이게.
여기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매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정답을 우리가 이제 답안 확인 한번 해보면, 이렇게 답안 확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안 확인이 이렇게 맞은 걸로, 이 맞을 때니까 까만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까만 걸로 표시가 돼요. 이거 맞았을 때는. 요거를 제가 한번 계산 과목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요거를 잘못해가지고, 402번으로 쳤다. 그렇죠. 잘못 친 거죠, 이거 계산 과목을.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돼요,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계산 과목이 됐든 뭐가 돼도 잘못된 거예요, 붕괴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고 고민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요게 402가 아니라 401이네. 이거 다시 한번 고쳐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불러보면, 이때는 이제 까만 거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력검증기를 이런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꼭 책에 있는 해답을, 그냥 이게 문제 풀다가 또 뒤에 가서 해답 보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이 화면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공부하라 그런 얘기예요. 상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요거 상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쵸. 요거를 가지고, 요 상계 문제를, 요거를 좀 어렵잖아요, 상계 문제가.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지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상품 매출이죠. 그럼 상품 매출 치기, 그처럼 여기도 그냥 401번 치면 돼요. 그럼 상품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상품 매출 치기 귀찮으면.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700만원이죠? 700만원 치고. 그 다음에, 대금 중, 이거 차변에다 치면 안 되겠네, 이거. 틀렸네, 이거. 그죠? 틀렸죠? 네, 차변에다 치면 안 돼요. 대변에다 쳐야 되겠죠? 대변에다가. 이게 귀찮으면 그냥 이거 삭제를 해버리, 이거 하나를. 없어져버리잖아요. 그죠? 한 줄 삭제할 땐 이거 삭제를 해버리고, 그죠? 전체 삭제할 땐 전체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정 과목이 대변이니까 401번 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700만원이죠. 플러스 키로 칩시다. 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야? 판매 대금 중 500만원은 해피상사에는 외상금 상계했죠. 상계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내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부채 감소니까 차변이잖아,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뭐, 토지가 나와. 이게. 잘 모르면은, 외입, 이런 식으로 쳐버려요. 외입, 외상매입금.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얼마야, 이거? 500만원이네, 500만원.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정과목은 뭐예요? 그냥.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소금으로 수취하다. 그랬으니까 받으러움이네. 그렇죠? 받으러움으로 받은 거네, 받으러움. 받으러움. 그거 얼마입니까? 200만원인가요? 예, 200만원. 그럼 이렇게 200만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700만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8월 6일인가요? 이쪽으로 와서 8월 6일. 이걸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203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전에 제가 하도 오래전에 다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251번이네, 요거. 251번 외상매입금을 치고 코드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상매입금도 똑같이 저걸 해줘야 되죠. 전부 다 이거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관리해줘야 돼요. 거래처 관리해줘야 됩니다. 얼마죠? 금액이? 외상매입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인가요? 500만원? 그렇죠. 500만원이네요. 그리고 8월 6일 해가지고 차변에 받으러움이네요. 차변에 받으러움.
지금 요 분계가 지금 여기 좀 잘못돼 있어요. 여기가. 200만 원인데, 이게. 상관은 없지만, 메모장이니까. 여기에는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바드롬이니까 110번 치고, 그 다음에, 역시 바드롬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0만 원이네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대변이죠. 대변에 얼마면 상품 매출이죠. 401번.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스페이스로 넘어가고, 7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분계는 끝난 거예요, 이게 분계가 끝나고, 그렇죠? 분계가 끝나고, 분계 다 끝나고, 이제 답안하기를 하면은, 이제, 답안하기 다 맞았죠. 다 맞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맞았고, 이것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